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 전문 상담에 의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심리 상담, 전문 상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은 스포츠 전문 상담의 기본적인 개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포츠 전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체육과 스포츠 운동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체육은 뭐냐면 피지컬 에듀케이션으로서 신체 움직임을 통한 교육이 되겠고요. 스포츠는 조직적이며 경쟁적인 신체 활동을 나타내고요. 운동은 말 그대로 실제로 운동을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엑서사이즈, 운동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전문 상담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개념을 한번 다시 볼까요? 먼저 체육은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입니다. 피지컬 에듀케이션이고요. 스포츠는 조직화되고 경쟁적인 총체로서의 신체 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며 힘과 기술, 경쟁, 전략과 승산을 동반하는 신체 활동. 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개념인 조직적이고 경쟁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인간의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임 교육, 움직임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전문 상담의 개념 중에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상담이란 모든 행동 변화나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스포츠나 일반 상담에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그 기본적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행동 변화라든지 의사결정이 상담을 하는 상담자의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뜻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풀고자 하는 것들에 집중,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진정한 카운셀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전문 개념 중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리플렉팅, 반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듣고 그 이해한 것을 다시 말함으로써 수용하고 이해하고 일치시키는 기본 상담의 개념을 잘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반사라고 그래요. 반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들어주는 스포츠 전문 상담,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재활운동센터나 재활운동을 실시해가지고 어떤 그 치료에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환자들이나 아픈 분들을 재활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재활운동에 불만을 느낀 이분이 결국은 센터에 찾아서 환불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반영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반영의 핵심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환불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불편해요, 재활운동을 했는데 더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반영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또 상담을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전문 상담의 개념은 뭘까요? 심리 상담의 개념은 뭘까요?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선수 지도자 일반 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리기술을 연구하 상담을 적용하여 경기력 향상과 인간적 성장을 위한 개입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은 바로 뭐냐?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과 인간적인 성장, 심리적인 마음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 1980년대까지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큰 범위죠. 그래서 자연과학적 분야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작은 개념에서는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등을 포함하지 않고 사회 심리학적 배경에 강한 스포츠 영역만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배제하고 사회 심리학적인 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협의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상담은 뭘까요? 스포츠라는 경쟁 상황에서 운동선수와 코치 및 감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력 향상과 심리적인 회복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선수와 지도자의 인간적 성장도 상담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력 향상이에요. 그리고 운동 상담은 뭐냐? 비경쟁적 상황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인간적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러면 운동학습은 뭘까요? 운동 제어는, 운동 발달. 운동학습이란 운동 기술의 효율적 수행과 학습에 관련된 변이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운동 제어라는 것은 움직임의 생성과 조절에 관한 연구. 그 다음 운동 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운동이 발달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전문 상담의 기본적인 그런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실 운동 학습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효율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4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선 스포츠 전문 상담, 스포츠 심리 상담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하고 있을까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에 의한다. 이 상담은 기본적인 교육과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고서는 상담과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협력 관계에 기초한다.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라도 내담자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관여한다.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을 합숙하거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결국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내담자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그 위치를 극복하도록 긍정적인 방향을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문제를 예방하고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상담의 기본 원리, 기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심리학이란 우리 여러 가지 그 전공자들이 있고 스포츠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먼저 모건은 심리활동의 심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겁니다. 신거는 운동 경기 상황에 적용된 심리과학, 즉 응용심리학이다. 투코는 스포츠 및 운동 경기와 관련된 인간행동의 연구다. 아더만은 인간행동에 관한 스포츠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콕스는 심리학의 원리를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는 학문의 분야다. 저는 요 다섯 번째 심리학의 원리를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이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와 스포츠와 심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전문 상담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스포츠 심리학이란 뭘까요? 그래서 크레티는 운동선수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의 한 하위 영역이다. 길은 스포츠에서 인간행동에 관한 문제해답을 제공하려는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는 스포츠 심리학들의 견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제도화된 규칙하에 이루어지는 경쟁적 신체활동을 분석,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을 다루며 일반 심리학의 원리를 이해, 적용하는 과학으로 아까 말씀드린 운동제어와 운동학습, 운동 발달에 스포츠 심리학의 큰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심리 상담 신동성과 김기봉이라는 우리 연구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운동 참가자나
팀의 심리적 컨디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심리 기법의 총칭이다. 여러분들이 심리 상태라든지 그리고 운동 참여자가 그 심리 기법을 적용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운동 참가자의 그 수행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 전문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상담의 내용은 개인, 집단, 조직, 또 운동이나 스포츠, 각종 상황에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든지 집단 응집력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 집단을 위한 교육 여러가지에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 전문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면, 수치화된 면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행 능력을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그 전달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 전문 상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기법에 있는 심리기술 훈련과 집단 상담 등이 적용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운동 경기 장면에서 선수로 하여금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이고 이 심리적 요인은 왜 발생하며 선수 기량의 발휘에 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심리적인 요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여서 최상의 수행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에 현장 적용 방법을 밝히는 것. 김병주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심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운동 수행 능력과 운동 수행 장면에 그 현장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최적화된 그 심리기술 방법과 집단 상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기술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생각과 감정의 조절을 통해 스포츠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신적인 전략과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경기력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스포츠의 심리 기술을 총망라시켜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자기조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는 훈련 과정, 계속 반복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심리기술 훈련을 통해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서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심리훈련의 그 기술, 심리기술 훈련의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 설정하죠. 그리고 긍정적 사고 조절하죠. 이완과 심상훈련을 통해 합니다. 여러분들 네 가지는 심리기술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 방법, 그리고 릴렉스, 이완하고 또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마지막에 심상 훈련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심상으로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심리기술 훈련의 대표적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울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골프 황제 잭 니클라우스는 심리기술이 골프 승패에 미치는 영향력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골프도 아무리 운동 향상 능력이 뛰어나고 골프 기술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발휘되는 심리적인 상황과 그리고 꾸준한 동기를 유지하고 골프 기술이 효과적으로 그 상황과 경기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 역경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공동묘지에서 골프 연습을 시켰다고. 그만큼 이 멘탈이
심리가 골프 경기에서는 중요한 요소를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는 심리기술 훈련은 지속적, 규칙적으로 연습합니다. 여러분들 심리기술이라고 해서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주당 3회에서 5일, 그리고 1회 20분에서 30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해야지만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또 1년 이상 지속해야지만 제대로 된 심리기술 훈련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기계체조 선수들이라든지 양궁 선수들이라든지 어떤 표적과 목표, 심리 상태의 극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요하는 그런 선수들은 이 심리기술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은 있으나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 공격적이고 경쟁적일 필요가 있는 선수,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선수, 집중력, 자신감을 높일 필요가 있는 선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심리기술 훈련은 종합적이고 또 다방면의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그런 가장 좋은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실제로 이 심리기술 훈련을 적용해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으로 심상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움직이고 있던 그런 훈련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전문 상담, 스포츠 심리 상담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집단 상담. 스포츠 상담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자각과 통찰을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집단 상호작용입니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각각 집단 구성원들이, 팀원들이 서로에게 문제점이나 긍정적인 것들을 촉진시켜주고 이해하면서 상호 교감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엘리트 스포츠 현장에서 이 요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 전문 상담 많이 요구하고요. 왜 그러죠? 불안하거든요. 이제 이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선수와 각급 단체 선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자국 대표팀의 훈련 과정에 e스포츠 심리학자, 박사들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도 지금 학교에 선수를 육성한 경험이 있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스포츠 아카데미, 골프나 테니스, 축구, 아까 얘기한 양궁이라든지 체조, 이런 데서 지금 엘리트 스포츠,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들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런 그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상담 분야가. 그 다음에 건강운동 현장 인구 급증, 건강달리기, 뭐 지금 인구가 250만 정도 되고요. 인라인 스케이트 인구 250만,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피트니스, 학원 스포츠, 운동 중독, 식이장애 등 운동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자, 건강에 대한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보충되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전문 상담 연구 방법에 관찰법이 있는데요. 심리 현상의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연구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연구의 문제를 잡기 위해 연구자들이 먼저 주어진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 그 선수의,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포트폴리오식으로 쭉 관찰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죠. 조사 및 검사 방법, 특수한 연구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념, 태도, 느낌 등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질문지를 배포하거나 또 전화 방문, 또 조사법을 사용하죠. 자, 여기에 주 목적은 연구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현 상태를 기술하게 한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요즘에 또 질문지법 많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적용을 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실험법은 뭘까요? 여기서 가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의 원칙에 따라서 가설 설정과 그 가설을 입증하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전문적인 과학적 방법 중에 실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인데 첫 번째, 문제 진술,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규명해야 할 것인가. 2단계, 가설의 검증, 연구 결과와 연구자의 과거 경험 또는 관찰을 통한 이론적 근거 제시하고,
3단계는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측정 도구, 자료 분석 방법, 그 다음에 변인의 통계, 실행성에 대한 설계. 4단계는 연구 결과의 해석, 연구 것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을 위해 증거 제시하는. 논문 쓰는 방법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방법들이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유의한가 유의하지 않은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상 및 사례법이 있는데요. 적응 문제나 행동 장애가 있는 개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주로 쓰이는 관찰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사례연구법, 면접, 투사, 자서전법이 있는데요.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개별성과 특유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행동장애뿐만 아니라 적응적 일반인의 행동 이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임상적인 사례나 임상적인 방법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그 내용들, 그 실질적인 내담자에게 어떤 적용하는 데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사례나 기본적인 이런 투사법을 통해서, 면접법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전문 상담사,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 대상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요. 체계적인 심리 조절 방법을 교육합니다. 체계적 둔감법이라든지, 가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심리 회복 및 심리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심리 상태,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조절할 수 있는지, 또 좋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고요. 마지막엔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두는 것들이 바로 스포츠 전문 상담사,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담당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럼 좋은 스포츠 전문 상담사의 자질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적당한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요. 라포라고 이해관계, 서로의 그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선수 접촉을 통해서 시즌 전이나 중이나 후 접촉을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와도 개방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계속 컨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좋지 않은 심리 상담사, 전문 상담의 자질은 뭘까요? 대인관계 기술 빈약, 적극성 부족, 변덕스러운 성격. 자, 이 두 번째,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 상담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응용력과 개인 욕구에 대한 민감성, 융통성 부족. 그 다음에 선수와의 접촉 제한적.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접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수들의 시합이나 훈련 등의 준비 기간에 대한 지식과 부족, 타이밍 부적절. 맨 마지막에 행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 피드백 제공이 없어요. 피드백.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전문 상담사의 전문적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 교육, 지식, 습득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수들이 목표, 그리고 그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은 그 스포츠 형담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제한적인 뿐만 아니라 폭넓게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것을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운동 능력이라든지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그 가정 상황이라든지 현재 심리 상태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지금 문제, 개인적인 문제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상담사는 선수들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종자, 친구, 또 절친, 동료, 그리고 윤리적 분쟁과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스포츠 전문 상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 아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선수와 협의하에, 그리고 선수의 존엄성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가치와 그 개성, 잠재력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사실 스포츠 전문 상담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본적인 자질 중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면 책임감과
그리고 비밀 보장 이런 것들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 상담 이론의 개발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보고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정을 잘 밟아가야 되며 내담자를 도울 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중에 실제 상담 장면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 그래서 자신감, 피드백 잘 받아야 되고요. 또 과정, 그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선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상담자는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선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동정심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감수성도 예민해야 되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인성적 자질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교육과 계속적인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수행 이런 것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 대한 각성인데요. 자신의 그 목표, 정체, 동기, 요구, 가치관, 느낌, 장단점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담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정한 상담자가 될 수가 없죠.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과 또 연구, 개발, 촉진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기. 이게 바로 이제 스포츠 상담사, 전문 상담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각종 상황이나 면담 상황에서 잘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실패하더라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인 태도죠. 능동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태도도 중요하고 모든 일에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부정적인 반응과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쉽사리 위협받지 않는 그런 행동은 물론 그리고 생산적인 수용적인 그런 태도를 항상 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선의의 관심인데요. 상담자가 어떠한 인성적 자질을 지녔을 때 내담자가 바람직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중요하죠.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이 중요한 변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 첫 번째 뭐가 갈까요?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포츠 전문 상담사의 미래를 보는데요. 2009년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회장님 쓴 내용 중에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생활체육 현장 지도자로서 적절한 스포츠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엘리트 및 코치 지도자 등의 상담 요청에 의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요즘에 엘리트, 그 다음에 코치, 이 감독 선생님들이 이 상담 요청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 무조건 하라면 했지만 지금은 왜 해야 되는지,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지, 또 운동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인 것을 잘 판단해서 적용을 해야만 경기력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프로 구단, 축구나 야구, 농구, 배구 뭐 여러 가지 구단에 심리 스포츠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길이 많아요. 그 비용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개인 선수들의 수행 향상과 선수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운동 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고요. 온라인 상담. 요즘에는 이게 실질적인 대면 상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상담이나 또 영상 상담, 비대면 상담도 상당히 지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하고요. 여기 법인도 많고요. 단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들도 많이 지금 양상이 되는 상태에서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자, 외국의 그 스포츠 전문 상담 사례를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인데 미국은 1980년대
USOC 국가대표팀과 함께 일할 스포츠 전문 심리상담 등록했고요. 의료팀에 공식 임명을 하고, 캐나다는 1984년도에 LA올림픽 출전 캐나다 대표팀 대상 연구를 실시했고요. 호주는 1980년대 스포츠 심리학 프로그램 스포츠 현장의 심리상담 요구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에서도, 주요한 선진국에서도 이 스포츠 전문 상담에 대한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 심리상담, 사격, 유도, 체조, 빙상, 수영, 배드민턴 등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대단히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 스포츠 심리 전문 연구진이 지금 돕고 있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사유도단에서 체육과학연구원 또 연구진이 포진되어 있고, 양궁 대표팀 심리훈련에 서울대 대표팀이, 또 서울대 연구팀이 또 파견이 되어 있고, 또 요즘엔 집중적으로 또 대기업에서 많이 후원을 하고 있죠. 골프 아카데미 ATG 상담 사례 중앙대 또 교수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FC팀 상담의 김병준 인하대 2007년에 6개월간 1차 계약, 또 2008년에 1월, 12월 재계약하고요. FC 서울이 5연승 후 11 무승부 등 침체기를 겪었을 때 주 공격수를 부상하고 팀 분위기 저하되고, 기네시 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팀의 모든 경기의 모니터링, 선수 개인 상담, 전지훈련 동행, 코칭 스텝 이런 커뮤니케이션, 제스처, 모든 응집, 팀워크 상담, 커뮤니케이션 축, 3분의 1 코치, 하여튼 모든 것, 감독, 코치, 일정,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은 것이죠. 전문 상담에 대한. 그래서 프로축구단이나 테니스 선수, 비만 운동 참가자 등이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지루하지 않도록 좀 설명을 좀 줄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그 스포츠 상담 첫 번째 전문 상담의 이해에 대해서 마치기 전에 유태인 교육법 말씀드리도록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태인 부모라고 합니다. 오늘 그 스포츠 전문 상담 이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늘어지지 않게 핵심적인 내용만 강의 그 자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스포츠 전문 상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요. 들어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